안녕하세요. 뭐 박수를 친 거예요? 아니면 치다 만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진짜 그러시죠? 자, 앞에 편안하게 보세요. 2주차.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강의를 좀 들어갈 텐데, 다만 이렇게 지엽적인 건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몇 개만 빠르게 보고 들어갈게요. 앞에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배운 게 재산세랑 관련 도시지역부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죠. 근데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절대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랑 종합부동산세랑 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가능합니다. 징수금하고 징수순위는 다르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냥 징수금만 물어본다면 두 개죠. 지방세랑 체납처분비. 징수순위는 체지방이 가산된다라고 암기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산세를 먼저 걷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자체 지방세를 먼저 걷고 마지막에 가산세를 걷습니다. 어느 단계에 세금이 부과되느냐인데 지난주에 이해했지만 복습할 땐 무조건 암기 형태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빨리 합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지방소득세는요. 보유, 양도. 소득세 중에서 종합자가 붙으면요. 보유, 양도. 이 소득세 영향받는 게 이거잖아요. 같이 움직이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인지세는 취득, 양도. 어느 단계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하냐? 그게 이제 성립식인데 취득세는 취득,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재산세랑 지역자원설세랑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죠. 매년 6월 1일로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랑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표현 방식은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과는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앞에 독립세를 쫓아간다는 말이고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영향을 받죠. 소득세 앞에 아무런 말을 붙이지 않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간자가 붙으면 중간 연납기간이 끝나는 때, 인지세는 작성. 근데 어떤 세금 불문하고 수시란 단어가 붙으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가산세는 뭐뭐뭐 날짜가 경과하는 때부터 이렇게 누가 이제 세금 내는 금액을 확인해서 정하느냐인데 패턴을 기억했죠. 납세무자가 취득하고 등록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 붉은색 계통은 거래가 일어나는 개념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죠. 원칙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 가하는 게 가산세. 오늘 배워요.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개입하겠죠. 반대로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이죠. 근데 여기서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 지난주에 아마 여기까지 배웠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 입모양을 보니까 공부를 하셨네요. 올해 다 처음 하시는 거 맞죠? 아닌데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제가 국정원 친구 동원하면 다 나오거든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거예요.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한 거. 그럼 확정이 되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죠. 이거를 내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냈어요. 그럼 같은 세금은 더 이상 세상에 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납세무자 입장에서 납발물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여러분들이 그 입김장이 앞에는 요 잠깐 줘보실래요? 앞에는 요 정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빈칸 채우기 연습하는 건데 똑같은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보지 마시고 앞에 거를 보세요. 앞에 거 정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넘기시면 요 3페이지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쯤 가시면 빈칸 채우기 연습하는 표는 나중에 복습용이에요.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니까 앞에 정답지 입김장을 핍니다. 확인되셨죠?
이렇게. 자, 보시면 확정됐던 것을 내가 납부를 했어요. 그럼 동일한 세금은 더 이상 세상에 낼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소멸되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올해 세금을 낼 게 300만 원이에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세금을 냈는데 작년에 원래는 내가 역시나 30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작년에 내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400을 냈네. 그럼 100만 원을 우리가 과세관청에 추가낸 거잖아요. 우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 그 되돌려 받는 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환급세기라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환급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300은 내가 내는 세금이고 100만 원은 되돌려 받아야 되죠. 그럼 과세관청은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요. 300만 원 받고 100만 원 되돌려 줄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원은 되돌려 받았는데 올해 300을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상계 처리해요. 한마디로 퉁치고 우리한테 얼마만 달라고 한다. 200. 요 퉁치는 것을 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당. 그럼 충당도 결국은 세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충당 옆에다가 적어요. 살포시 적어요. 살포시. 퉁친다. 그럼 이해가 빨라. 퉁친다. 또는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적던데요. 쌤. 그건 아니고요. 뭐 영어도 아니고 뭐야 그게. 퉁친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집중. 조금 난해한 거 들어갈게요. 잘 집중하시면 쉬워요.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실래요? 성립이 됐던 것을 확정을 할 때 납세의무자가 확정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한다는 말을 썼고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할 때는 이런 말을 씁니다. 과세관청이 처음 계산할 때는 결정. 근데 세금이 계산되어 있네. 이거를 잘못돼서 고칠 수 있겠죠. 그때는 이런 말을 씁니다. 경정.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경정등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치는 게 경정인데 이렇게 결정 경정으로 과세관청은 우리 납세의무자 세금이 얼마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라는 단어를 보시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현재 법에서는요. 공무원들이 요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놔요. 왜냐하면 법에 이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거든. 만약에 그 기간이 7년이다. 그럼 공무원들은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늦어도 7년이 되는 날짜까지는 무조건 결정이나 경정 등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7년이 지났어. 그때는 공무원들은 관련 세금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죠. 확정 자체가 앞으로도 안 되니까 납세의무자, 납부할 물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데 요 기간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 뭐냐면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들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시키겠다. 세금 계산에서 배척시키겠다. 근데 이 제척자를 신경 쓰면 너무 어려워져.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날짜를 기억할 것이고요. 근데 징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야 되겠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을 징수한다 표현을 써요. 그 시간의 효력을 법에서는 몇 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의 효력이 5년이다. 그럼 공무원들은 고지서를 5년이 될 때까지는 보내야 돼. 근데 5년이 될 때까지 일을 안 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안 보내네. 그럼 징수권 행사를 안 했죠. 그때는 과세관청은 그 시간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소멸시효. 그러면 새로운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부과란 단어가 눈에 보이면 제척기간 물어보는 것이고요. 징수란 단어가 보이면 소멸시효 물어보는데 자 3번으로 가볼게요. 과세관청이 부과를 했어. 그럼 이거잖아요. 그럼 결정이나 경정 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봤더니 그 부과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신입 세무공무원이 길동이 세금을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 선배가 검토를 해봤더니 길동이한테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것을 부과를 한 거야. 그럼 부과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공무원들은 부과한 걸 뭐 해야 돼? 취소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과된 게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길동이는 납세무자,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4번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됐네. 그럼 더 이상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납세무자,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5번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럼 새로운 고지서를 우리한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됐다 하더라도 고지서를 앞으로 안 받는다고. 그럼 당연히 납세무자, 납부할 의무는 뭐가 된다? 소멸을 하는데, 그럼 잘 보세요. 현재 법에서는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는 요 5개로만 소멸한다고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 때 시험 지문에 이 5개 이외의 단어가 내 눈에 보여. 그럼 절대 주관 개입하지 마시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의 답을 뭘 만들었냐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사망이 돼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납세무자,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라고 시험을 냈네. 그럼 상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관을 개입하면 죽었잖아. 그 뭔가 끝날 것 같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끝나. 아니야, 소멸 안 해. 왜 소멸을 안 하냐면 여기 없잖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자산만 자녀한테 승계되는 게 아니고 부채도 승계가 되죠. 그럼 세금은 부채거든. 그게 자녀한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멸이 안 됩니다. 승계가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프린트. 항상 번호는 이어집니다.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에 문제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번호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2017년도 문제인데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 물어봤잖아. 그러면 기억. 납부하며 소멸한다, 충당되며 소멸한다. 답이 되죠? 니은. 징수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한다. 답이 되죠? 근데 지금 어디에도 앞에 합병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럼 합병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둘이 합치는 거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합병. 소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소멸하고 미흡. 상속이라는 게 앞에 없잖아요. 그럼 소멸되지 않으니까 소멸 사유는 뭐예요? 기억, 니은, 리을로 3개. 이렇게 몇 개인가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전부 다 판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2017년도 당시에 난이도 상중하 중에 이게 어디로 들어갈게요? 이게 중정도 이상에 들어가는 문제였거든요. 하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와인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옳은 지문. 지문에 파란 글씨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틀린 지문. 미리 예측하시라고. 여기 키워드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지방세로 가정을 할게요. 지방세.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련 세금을 언제부터 계산할 수 있는가? 거기 밑에 날짜가 적혀 있죠. 이건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취득세는 원칙은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납세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 그 날짜를 요 날짜로 가정을 해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러면 요 날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해. 그럼 이제는 과세관청의 세금을 확정해야 되잖아. 그럼 과세관청은 요 신고 기한에 다음 날부터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다음 날부터 몇 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 듣고 잊어버리세요. 다만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놨잖아요. 이 날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겠다.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 6월 1일이 성립일이잖아. 그럼 이런 날짜로부터 몇 년 내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가 중요하니까.
자, 시험 지문에 납세자란 말이 보이면서 납세자가 사기를 쳤대. 한마디로 어떤 세금에 관련된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을 한 거야. 그럼 잘못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죠. 그 날짜가 10년이에요. 기억할게요. 몇 년? 10년. 근데 취득세 등은 원칙은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근데 우리가 신고서 제출을 안 한 거야. 공무원들은 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원칙을 기억할게요. 몇 년? 7년 동안 세금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풀 거예요. 7년인데 신고서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단어 옆에 상속이나 증여 등 이런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사기랑 똑같이 지급해. 규모가 커서 10년. 이게 뭔지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 바꿉니다. 보세요. 매매가 일어나면 팔고 사는 거죠. 그럼 넘겨주는 쪽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고, 넘겨받는 양수자는 방금 전에 언급한 취득세. 그러면 이 취득세를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공무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세금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과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상속이 일어나면 용어 기억할게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 상속받는 자녀를 상속이. 근데 많이 혼동하는데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봐봐요. 돌아가신 분한테 피자를 붙이거든. 왜? 피 흘리면서 죽었거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어떤 세금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세금을 내? 죽었는데.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어요? 공짜로 취득했어요? 공짜. 그러더라도 취득한 거 맞잖아. 그럼 세금을 내셔야 돼. 그럼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매매로 취득하든 상속으로 취득하든 상관하는 거 아니야? 취득했잖아. 그럼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그때 경제적 이득에 관련된 세금이 상속세라는 걸 별도로 또 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는 게 이거 이중과세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중과세라는 것은 같은 원인으로 세금을 두 번 때리는 게 이중과세입니다. 얘는 원인이 다르잖아. 취득세는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경제적 이득에 관련된 세금. 그럼 지금부터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상속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그런데 내가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공무원들은 이 부가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시험 범위에서 빠져요. 내용 공부하지 마시고. 근데 웃긴 거 말씀드릴게. 상속세가 시험 범위에서 빠지거든. 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는 시험 범위에서 빼드릴게요. 내용은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 법조문을 가면 얘도 물납이 돼요. 상속세도 물납이 돼. 저는 일체 강의 안 할 거야. 왜?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근데 서점을 가서 공인중개사 서적을 보잖아. 이게 물납된다고 90%가 다 써져 있어. 그 책 다 버리시라고. 그 강사가 미친놈이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책에다 왜 집어넣나?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야. 아니, 시험 범위에 관련된 거를 깊게 공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줄여드릴게요. 내용은 절대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근데 책에다 왜 실어놓냐고, 강사들이. 그게 미친 사람들이지. 공부하지 마세요. 내용 절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와서 질문만 해봐. 선생님, 상속세도 물납되지 않았지. 이 질문만 하면 머리카락에 죄 뽑아버릴 거야, 아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증여가 일어나면 넘겨주는 쪽을 증여자, 증여한 넘겨받는 쪽이 수중자인데 똑같아요. 취득했잖아. 그럼 어떤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내고, 경제적 이득에 관련된 세금이 뭐다? 증여세인데 얘도 시험 범위에서 빠져. 그러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들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법 해놓고 가로 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야.
부동산 관련 세법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 그럼 뭐 우리가 나중에 칙스를 보면 뭐 기계 장비 이런 거 막 나오거든.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보 중에 상바보. 시험에 절대 안 내는데. 근데 많이 공부를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드디어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기계 장비 공부해야지. 백날 해봐 합격하나. 범위만 넓어지지. 그럼 보세요. 요것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원칙은 신고를 안 하면 7년이에요. 근데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다는 말 옆에 상속 증여 중에 하나가 보이잖아요. 저는 요까지 강의했어요. 요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부터 요까지는 나중에 언급하니까. 그러면 몇 년으로 늘어난다? 10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밖의 경우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밖의 경우라는 거 요 박스가 아닌 것만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말해요.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죠.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자료를 이미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기간을 길게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유 관련 세금은 원칙은 몇 년으로 간다? 5년인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재산세를 우리 납세무자가 사기를 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밖의 경우가 아니잖아. 어떤 세금 불문하고 납세자가 사기치면 이걸로 가야 되잖아. 그럼 몇 년으로 가야 돼? 10년. 그래서 재산세 문제를 낼 때 명문화시켜요. 사기는 없다고 줘요. 그런 말을 주면 그냥 원칙이 몇 년으로 가시고 5년으로 가시고 만약에 재산세를 하더라도 무슨 말이 보이면 사기 몇 년으로 간다? 10년인데 그걸 낼 일은 없어요. 그래서 10년, 7년, 5년인데 자 이렇게 암기할게요. 나이 40에 한참 빼잖아. 40에 사기야. 그럼 10년 돌아가신 거야. 그 땅에 묻혔어. 땅에 묻혔어. 그래서 무신고는 원칙은 7년. 그러니까 바깥에서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니까 오 그런 거야. 나머지는 5년. 좀 조잡하지만 해요. 그래도 해주세요. 적어요. 제목에 적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돼. 다른 학원은 이런 거 안 해드려. 내 일산만 오늘 뭐 이거 엄마 손 줘서 엄마 손 줘서 해드리는 거야. 다른 이 없어. 제가 물질에 되게 약해. 그럼 질문 드릴까요? 무신고가 원칙은 7년이고 상속 등이랑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만 10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이 중요해요? 10년이 중요해요? 7년이 중요해요. 항상 원칙을 먼저 정확히 하세요. 원칙. 그게 된 다음에 예외일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문 하나 맞추신 거. 안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지난주 이어서 십자 표시하시고 거래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지방세, 국세.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거지들이잖아요. 둘 다 안 돼요. 재산세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 둘 다 돼. 지난주 연산. 종양은 암덩어리죠. 재고해야 되죠. 물건 없어요. 수수료비 많이 들어가죠. 분납은 가능하다. 거래 관련 세금은 원칙은 신고, 보유 관련 세금은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그러면 납세자가 사기를 치거나 신고하는 세금인데 무신고를 했어. 그럼 40에 묻힐. 나머지 보유 관련 세금은 원칙은 몇 년? 5년. 이렇게 40에 묻힐 5. 이렇게. 또 하나 할 거예요, 좀 이따. 자, 문제 풀어볼게요. 18번. 18번. 이것도 지난주 프린트죠? 보시면 지방세부가 제척 기간을 물어봤는데 납세자가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을 안 했대.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무신고. 무신고를 했는데 어디에도 뭐 상속, 증여 이런 말 없죠. 그 원칙으로 가는 거야. 몇 년이에요? 7년. 여기서 5년이 왜 나와? 틀렸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부가 제척기간 이런 것은 이해사항인데 무신고가 7년이라는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이해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제척 기간을 백날 이해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무신고가 7년이라는 걸 내가 암기하고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데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자, 19번. 이게 이제 난이도 극상인 지문인데, 자, 보세요. 2026년도 2월 10일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2026년도 10월 현재 가지고 있어. 그러면 2026년도 6월 1일 날, 이거는 갑소유자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2026년도 6월 1일, 이때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되니까, 그럼 성립일부터 아까 원칙은 부가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짜니까 보세요.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그럼 31년 5월 30일까지죠. 우리가 1년은 1월 1일부터 1월 1일이 아니잖아. 하루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 근데 부과하지 않았잖아. 그럼 제척 기간이 끝난 거잖아. 그럼 우리 납세의무자 납부할 의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요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게 난이도 극상위 지문이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지,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6월 1일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제척 기간의 원칙은 몇 년? 5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셨으면 풀 수 있죠.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기가 막힌 문제죠. 이렇게 3번 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막 개인적으로 뭐 다른 책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되게 깊게 들어가요. 강의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수준 올라가야 되니까. 다만 넓이는 절대 안 넓힙니다. 필요 없는 거. 그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인세 물세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시험에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막 해놓고 막 취득세는 물세, 그거 왜 공부해? 그 시험에 안 내. 그거 조문 아니야.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론서에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에 절대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공부하지 마시라고. 자, 이제 징수권으로 가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이거를 한번 물어봐서 앞으로 줄기차게 물어볼 텐데, 자, 앞에 화면 보세요. 강의 들으세요. 강의 들으시면, 그러면 징수라는 것은 확정은 된 거야. 확정은 된 것을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낼 때 쓰는 말인데, 그럼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언제부터 보낼 수 있는가? 그게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거든요. 납부기한이 지금 2개가 있죠. 요것도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거 난이도 상이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취득세는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잖아요. 신고를 안 했다면 제척기간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어. 제대로. 그럼 신고를 하는 순간 세금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확정됐던 것을 우리는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되잖아. 이게 같은 날짜거든. 근데 신고를 해놓고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납부를 못하고 있네. 그러면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확정이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뭐를 보내야 돼요? 고지서를 보내서 취득세를 거둬야 되지. 그럼 당연히 요 납부기한에 다음 날부터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가 요걸 말해요.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런데 납부기한은 하나가 더 있어. 여기서 말한 납부기한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납부기한을 말하고요. 근데 시험 지문에 과세관청이 결정을 했다, 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했다, 결정, 경정이란 단어가 하나가 보이면 이미 누가 세금을 계산한 거예요? 과세관청. 그때는 이 말이 나와야 돼. 고지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에 언제까지 세금 내주세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거든. 그럼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가 세금을 다 냈어. 그럼 과세관청은 끝난 거잖아. 우리한테 새로운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안 냈어. 그럼 공무원들은 이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고지서를 몇 년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나만 인식하시냐면, 여기도 납부기한이 있네요. 여기도 납부기한이 있네. 그럼 우리는 이 납부기한을 둘 중에 어느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 간단해. 시험 지문에
결정이란 단어가 보이거나 또는 경정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걸 말하는 거야.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그렇게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몇 년을 남기를 할 때 여기서 좀 특이해요. 보세요. 지방세는 금액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는 정확히 10배예요. 5억 원인데 특이한 게 원래는 지방세나 국세에 가산세도 포함되죠. 근데 여기서는 실무상 이 5천만 원, 5억을 판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한 세금으로만 판정합니다. 이걸 올해 답으로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판정할 때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제외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제외란 말 반드시 기억하시죠. 제외. 뒤에 채우는 연습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지방세는 세금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이야. 공무원들은 이 징수권을요, 향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겠죠? 5년. 국세는 정확히 10배,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게 아니면 5년. 지금 날짜 위주로만 보십시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이게 난이도 역시나 극상인 기출문제였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2024년도니까 2년 전이잖아요. 한마디로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우리 이미 기출됐으니까 맞춰볼게요. 보시면 징수권 소멸시효 물어봤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이야. 세금 내는 금액이 10억 원이야. 그러면 아까 10억 원 이상에 들어가죠. 그러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여기서 5년이 왜 나와? 그러니까 날짜를 암기 못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세법은 풀 수 있는 방법이. 10년으로 바꿔야 되고. 자, 2번 볼까요? 지방세가 1억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이상 맞죠? 그럼 몇 년으로 가야 돼? 10년. 여기서 7년이 왜 나와? 1억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 구간에 들어가니까. 자, 3번. 지방세가 정확히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몇 년으로 가야 돼? 10년. 여기서 5년이 왜 나와요? 10년이지. 자, 그런데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실래요? 4번하고 5번을 묶어봐요. 자, 잠깐 저를 보시죠. 이렇게 회색 처리된 건 지금 몰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7, 8월 달 가야 이해가 갈 거니까. 저를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납부기한이 2개가 있다.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자발적인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시험 지문에 결정, 경정이란 말이 보이면 반드시 납부기한 앞에 무슨 말이 내 눈에 보여야 돼? 고지서. 그럼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4번을 볼게요. 아, 이런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부가 뭐 했대? 경정. 그럼 경정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면 누가 세금을 이미 계산한 거야? 과세, 과한처. 그럼 우리한테 이미 뭘 보냈어? 고지서. 그러면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가 세금을 냈다면 우리한테 새로운 고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납부기한까지 내가 안 냈다면 새로운 고지서를 보낼 수 있죠. 언제부터?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럼 보세요. 봐봐요. 그냥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돼 있잖아.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지. 앞에 무슨 말이 반드시 붙었어야 돼? 고지서란 말이 붙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5번처럼 나와야 돼요. 5번을 보시면 똑같아요. 내 눈에 뭐가 보여? 경정.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봐봐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뭐한 날? 다음 날. 4번 지문도 이렇게 나왔어야 돼.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그럼 4번에서 그냥 요 납부기한은 앞에 말한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지금 풀기 힘들어요. 난이도 극상위 문제를 했어. 4번하고 5번은 느낌이 안 오시면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은 이해가 가는 것만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다 채워지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시면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뒤떨어져요. 왜냐면 나중에 지쳐버리거든. 아니,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결국은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다시 높아심에서 요 하나만. 요 봐봐요. 여기도 납부기한이 있고요. 여기도 납부기한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문제를 보시면 경정이란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여기까지. 그럼 뭐가 나왔어야 돼? 고지서 한 말이 반드시 내 눈에 보여야만이 옳은 질문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봐봐요. 4번 지문 어디에도 앞에 고지서란 말이 없잖아.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보시면 새로운 거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부분인데 단어를 하나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했더니 취득세 세금 내는 금액이 400만 원 나온 거야. 그럼 400만 원을 법에서 정한 요 날짜까지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야. 그럼 우리한테 제재를 가야죠. 제재 가하는 게 가산세. 가산세를 계산한 것을 100만 원으로 가정해 볼까요? 그럼 지난주에 강조했네. 가산세라는 것은 앞에 세금에 가산하는 돈을 말한다. 그럼 우리한테 고지서 보낼 때 취득세를 얼마 적는다? 500. 그러면 한마디로 가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국세는 국세에 포함되고. 이게 이제 원칙인데 하나 예외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검토를 해봤더니 원래 취득세가 50% 감면 대상이었던 거야.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 내는 금액을 일부 감소나 면제를 시켜주니까 일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나는 50%니까 200만 원 안 내도 되잖아. 그럼 실제로 나는 취득세를 얼마만 내면 돼? 200만 내면 됩니다. 이거 결정이라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취득세 자체가 50%가 감면된다고 이 비율만큼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가산세는 제재니까. 그래서 이 감면되는 세금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산세를 10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지서 얼마 보낸다? 3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개 기억할게요. 원래 가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돼요. 그런데 그 지방세가 감면 대상이며 가산세는 그대로 제재를 유지시켜 주려고 감면되는 대상에는 가산세를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켜서 가산세는 그대로 100만 원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시험 질문에 냈던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방세로 가정을 하고 가산세율을 볼 텐데 11월, 12월은 신고 관련 가산세만 공부할 겁니다. 납부 관련 가산세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고 느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신고 관련 가산세는요 한 번에 때려. 왜 그런가 하면 신고서 제출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신고서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한 번에 때리더라도 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요 계산 막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지금 PPT를 띄워드린 이유는 말로 하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거 계산하는 것이면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꼭 필요한 부분은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말씀드릴 거야. 오늘 그거 있어, 찍으라는 거. 그때만 하시면 되고 강의만 들으세요. 이거 필기 해놔도 집에 가면 깜짝 놀래. 왜냐하면 보다가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적어놨지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드려요. 설명. 자, 갈게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했더니 세금 내는 금액이 400만 원 나왔어. 400만 원 전체 금액을 내가 신고서 제출을 안 한 거야. 그럼 나는 뭐 했다? 못 신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400만 원 세금 내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거든요. 그게 사기가 없어. 우리는 의도를 하지 않았어.
지방 출장감으로 모르고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때는 우리한테 20%를 때려요. 그러면 세금 신고 하나 400만 원에 20%니까 얼마? 80만 원이 가산세로 붙어. 그럼 우리한테 벌써 요거만 고지서를 480만 원 보낸 거야. 이거 취득세 포함될 것이니까. 그런데 과세관청이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속인 게 확인된 거야. 그리고 신고를 안 한 거야. 의도를 한 거야. 그때는 죽어보라고 사자를 집어넣어요. 죽어보라고 사자를 집어넣는 거야. 죽어보라고 사자를. 그래서 무려 40%예요. 그러면 400만 원에 40%니까 가산세만 160만 원이 붙어요. 신고 관련 가산세만. 그러면 우리한테 560을 보낼 수 있는 거야 벌써. 여기까지 암기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례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과소신고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원래는 400만 원이에요. 내가 신고서 제출할 금액이. 그런데 300만 원은 내가 신고를 했어. 근데 100만 원을 그럼 과소신고한 거잖아. 그러면 과세관청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곱하면 되죠. 얘만 의무를 이행 안 한 것이니까. 300원 이행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봐봐요. 과소신고 사기가 없네. 그럼 10%야. 이렇게 10만 원.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자주 받고.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예요. 요거 구분하세요. 20, 10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잘 봐요. 과소신고가 100만 원인데 과세관청이 검토를 해봤더니요. 사기를 친 거야. 그럼 질문 드릴게. 과소신고 100만 원 전체 금액이 만약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어. 그럼 우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100만 원 전체 금액에 죽어보라고 40%를 때리면 되거든. 그런데 대부분 거래는 뒤섞여 있다고. 일부분은 우리가 사기치고 일부분은 사기를 안 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나눠서 가산세를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가정할게요. 전체 과소신고는 100만 원인데 과세관청이 검토를 해봤더니 과소신고 100만 원 중에서 사기 부정한 행위 과소신고가 40만 원으로 확인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인 수치예요. 그러면 40만 원 과소신고는 사기친 거 맞죠? 그럼 그냥 40%로 가는 거야. 그럼 16만 원. 그 다음에 전체 과소신고 100만 원 중에서 사기친 걸 빼.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사기예요, 실수예요? 실수. 그러면 일반 과소신고니까 얘는 가산세율을 몇 %로? 10%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가산세율을 따로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50%로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사기친 부분만 40%라고 기억할게요. 자, 시작. 사기친 부분만 40%니까 시험 지문에서 과소신고란 말이 들어가고 사기란 말이 보이죠? 무조건 100분의 40 하시면 안 돼. 그걸 나누셔야 돼. 그 중에서 사기친 부분만 40으로 가고 나머지는 뭐로 간다? 10으로 가서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서 두 개 나온 가산세를 합쳐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22만 원으로. 됐죠? 여기까지. 10초. 납부는 아예 손 떼세요. 납부 관련 가산세는 천천히 때려. 일수 계산 등을 해서. 그거는 시험에 답을 바꾸기 힘들어요. 굳이 뭐 안 적어도 되는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적지 말라고 하는데 막 적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럼 제 눈치 보지 말고 막 적어요.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어떤 분은 막 눈치 보면서 적더라고. 저 그렇게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아, 까칠하다 참. 나쁜 아이 손 떼시고요. 자, 이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좀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요거 필요하신 분 하나 찍어 두실래요?
이거 한 문제짜리예요. 표 하나로. 그럼 여러분 요거예요. 천천히 찍으세요. 좀 더 찍을 거 한 두세 개 나올 거예요. 자, 잠깐 보시면 이거 암기를 할 때 보세요. 사기친 거는 모두 사가 들어가. 사기친 거는. 그런데 일반 무신고는 숫자가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 과소신고는 1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할게요. 무이자로 과일사. 이자 없이 과일을 산 거야. 부자인가 봐. 요새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사기는 모두 사예요. 그런데 일반을 주의하셔야 돼. 일반 무신고는 20. 그래서 무이. 과는 1이야. 1. 과 1. 그게 중요해. 그럼 안 잊어버려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맞출 것 같은데 안 그래. 시험장 가면 그냥 당해. 그러니까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요것도 난이도 상으로 냈거든요. 좀 지엽적인 부분을 냈는데 아무튼 최근에 세법이 그래요. 세법이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그냥 폭탄이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 12개에서 14개는 맞게끔 내는 게 합리적인 시험인데 요새 시험은 세법은 열심히 하더라도 막 10개 맞기도 힘들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안 하면 막 폭탄 맞는데 막 6개도 못 맞으면 2차 안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 그래서 이번에도 세법을 가장 어렵게 냈지. 2차 과목 중에서는. 그래서 세법을 좀 등하신 분들은 다른 과목에서 발목 접히는 게 아니고 공시 세법으로 해서 평균점을 깔아먹어요. 그 방법이 없어. 보세요.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취득세는 내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과소신고를 해. 그럼 과세관청이 결정이나 경정 등을 하겠죠. 그럼 공무원들이 결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3개월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제출기간 내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 사이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용어를 배우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용어는 정상적인 날짜까지는 신고서를 안 한 거야. 그런데 요 신고 기한이 지나서 과세관청이 개입하기 전에 요 시간 텀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용어를 배우는데 용어 3개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했어. 무신고를 했어. 그러면 과세관청이 개입해야 되죠. 그 전에 늦게 서류 제출하는 것을 이런 말을 씁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다. 기한 후 신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요,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한 사람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을 했어.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원래는 300만 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만 제출했네. 우리는 뭘 했어요? 과소. 그러면 과소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고치기 전에 요 텀이 있잖아. 그때 나중에 신고서 제출하는 것을 요런 말을 씁니다. 수정신고. 상식적으로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수정을 하지.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반대로 원래는 내가 300만 원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400만 원으로 신고서 제출했네. 그럼 과다 신고했죠? 우리는 100만 원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 그럼 과세관청은 길동이가 300만 원만 신고하면 되는데 400을 신고했어. 그럼 요새 공무원들은 그 100만 원을 그냥 되돌려줘. 근데 옛날에는요, 공무원들의 시침이 뚝 떼고 있었거든. 그럼 우리 쪽에서 과세관청이 얘기를 해야 돼. 당신들이 고쳐서, 아까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경정에서 나한테 100만 원 돈 되돌려 주세요. 우리 돈 달라고 하는 것을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경정 등 청구. 용어를 기억하세요.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보세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 OX, X잖아.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한 자가 할 때 쓰는 법률 용어예요. 신고서 제출을 한 자는 이 말 절대 못 써요. 무슨 말이나 무슨 말을 써야 돼? 수정신고나 경정등 청구. 용어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0초. 좀 쉬었다 하겠지만. 용어 정리됐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요거를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잠깐 보시면 무신고한 사람이 하는 법률 용어가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 자, 밑에 보세요.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과소신고한 사람은 무슨 말을 쓰고? 수정신고. 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과다신고한 사람은 경정등 청구. 요런 말을 쓴다는 거. 자, 1교시 마무리해 볼게요. 저를 보시면요. 저를 보세요. 부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 징수라는 것은 계산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의 효력. 그럼 부가 제출 기간이 아까 납세자가 사기치면 10년, 납세자가 무신고하면 원칙은 7년. 근데 무신고 단어 옆에 상속이나 증여가 보이면 10년. 재산세는 원칙은 5년. 40에 붙일 5. 징수권 소멸시효는 특이하게 5천만 원, 5억 판정할 때 가산세를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게 아니면 5년인데 납부기한이 2개가 나오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결정 또는 경정 중에 하나가 보이면 납부기한 앞에 반드시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돼? 고지서. 그게 아니면 그냥 납부기한자만 보이면 되고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산세가 지방세나 국세에 포함되는데 자체 지방세를 깎아준다고 그 비율만큼 가산세를 같이 깎아주는 것은 아니니까 감면되는 세금에는 가산세는 포함시키지 않아서 그대로 제재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용어, 아예 신고서 제출을 안 한 사람이 할 때 무슨 말을 쓰고? 기한 후 신고. 신고서 제출한 사람은 절대 이 말 쓰면 안 돼요. 과소신고한 사람은 무슨 말? 수정신고. 과다신고한 사람은 당신들이 고쳐서 나한테 돈 되돌려주세요. 경정등 청구.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제가 1교시를 한 50분 정도를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습할 것은 50분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 막판에 제가 반복한 게 다예요. 그럼 입김장 한 3개밖에 안 들어갔거든. 그 입김장 3개를 저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50분을 떠드는 거야. PPT 보여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무조건 1교시 그 박스 3개는 5분 내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운동하시라고. 여기 일산 운동하기 얼마나 좋아. 저도 일산 되게 좋아하거든. 저 일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기 파주를 좋아한다. 파주보다 포천을 더 좋아한다. 이유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공부 복습은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지 마. 진짜 안 좋아. 열심히 한다는 건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 공인중개사는 그거 안 통해. 잘하세요. 그리고 체력 관리하시고 반복하시는 게 나아요. 됐죠? 자, 쉬었다 주.